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1일 밤 9시입니다. 영어로 civilization이라고 하면 문명을 뜻하는데 civilized 뭐 이런 표현을 쓰면은 예의가 바르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문명과 예의가 그 의미상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문명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들끼리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의가 없는 사람은 문명사회에서 배척되죠. 그런데 예의가 없는 트럼프가 4년 동안 미국을 다스리다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비극입니다. 예의가 없다는 것의 가장 기초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의가 무너지는 것은 어디서 무너지느냐? 억지를 부릴 때 무너집니다. 억지는 뭐냐?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서 억지가 생기고 그런 사람하고는 우선 대화가 안 됩니다. 자, 트럼프가 명백하게 공정한 선거에서 져놓고도 지금 자기는 이겼고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억지를 막 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조 바이든의 태도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을 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대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연방정부가 정권 인수 작업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별 지장이 없다면서 그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짓이라고 아주 점잖게 평했습니다. 이 정권 인수가 시작되려면 우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트럼프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에 대한 기본적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연방정부 전 부서가 바이든 팀과 협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승복도 하지 않고 축하 전화도 하지 않고 바이든을 백악관으로 초청도 하지 않습니다.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은 당일 그렇게 석패를 해놓고도 전화를 해가지고 축하를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며칠 뒤에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불러서 정중하게 인수인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이든은 공화당도 머지않아 승복하게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로부터 약간 협박을 받고 있는 듯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국가 지도자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역시 아주 강력하고 위기를 견딘다고 호평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바이든은 아마도 추수감사절 전에 몇 자리를 하면은 강요 몇 자리를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이든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곳곳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소송으로 맞서지 않겠다. 우리는 소송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정권 인수를 강제할 뜻은 없다라고 아주 여유를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미국 50개 주의 선거관리 책임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부정선거 여부를 물었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일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50개 중에서 상당수는 공화당 주입니다. 공화당 주. 그래서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미국 언론은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냐면은 false claims라고 합니다. false claims. 이거 뭐냐면 거짓 주장이다. 거짓 주장이라고 해요. 현직 대통령의 말에다가 딱 false claims라고 붙여버립니다. 거짓 주장이다. 트럼프 진영이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나라에도 친숙한 이름이 하나 있죠. 프리덤 하우스라는 국제 인권단체. 여기 회장 되시는 분이 마이클 J. 브르모비치 회장인데 브르모비치 회장인데요. 이분이 이런 평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후진국 독재자들이 선거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아무 실익은 없겠지만은 저런 행동이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까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공화당원의 70%는 부정선거라고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공화당원 중에 70%나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치 지도자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권력자가 선동을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히틀러가 선동을 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아니, 독일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까? 칸트를 배출하고 헤겔을 배출하고 니체가 나오고 쇼펜하우어가 나오고 베토벤이 나오고 바하가 나온 마르틴 루트가 나온 그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가 인종차별 선동을 하니까 악귀가 돼가지고 600만 명을, 그것도 사람 죽이는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600만 명을 죽였다 이겁니다. 얼마나 정치 선동이 나쁩니까? 그러니까 선동하는 권력자가 가장 나쁜 자들입니다. 선동하는 권력자, 바로 트럼프. 한국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선동하는 권력자. 권력의 힘만도 대단한데 여기에다가 선동이라는 것을 덧붙이는 것은 그냥 휘발유에다가 성냥불 그어서 던지는 겁니다. 가공할 사태입니다. 공화당원 중 70%가 부정선거라고 믿는 바보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원 70%를 트럼프가 바보로 만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 됐습니다. 가장 황당무계한 말을 한 사람이 엘리트 출신이라는 폼페오 국무장관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정권이 아마도 스무스하게 제2기 트럼프 행정부로 이행할 것입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제2기 트럼프 행정부로 이행할 것입니다. 이게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트럼프 밑에서 대북 정책을 수행을 했다. 그 대북 정책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모든 것을 재선을 위해서 안보도 희생시키고 국익도 희생시키다가 결국 우드로 윌슨이 말한 대로 재선에만 신경 쓰는 자는 재선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된다로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폼페오라는 이 육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정치의 선동은 이건 악마입니다. 악마가 있다면은 선동하는 권력자입니다. 법무장관도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를 했어요. 물론 그 말을 보면은 근거 있는 허무맹랑한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단서는 붙었어요. 그 지시를 받은 실무 책임자가 이에 항의해가지고 사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트럼프 편을 들어가지고 트럼프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재미동포가 조갑제 TV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모이팍이라는 분은 문재인의 거짓말 생산과 트럼프가 비슷합니다. 문재인을 트럼프와 같은 인간이라고 전략적 홍보를 해야 하는데 트럼프를 편드는 우파가 문재인이 먹어야 할 욕을 대신 먹습니다. 한국 우파는 트럼프와 같은 부류라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 이 사실을 제발 좀 전파해 주세요. 기엽윤이란 분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지도자가 트럼프와 같은 소양을 지녀서는 안 되죠. 문 정권 들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폐해는 많은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이성을 상실해버린 점입니다. 운동권 정치인들이 심은 가장 큰 폐해에 대하여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앤 프린스란 분은 세상에 집권당도 아닌 야당이 선거 조작을 한다고요? 이런 부류들이야말로 우파 분열주의자들이고 우파를 이 사회로부터 계속 왕따시키는 장본인들입니다. 조화랑이라는 분은 트럼프를 사랑하는 우파가 한국에 왜 그렇게 많은가요? 부정투표 과연 그럴까요? 미국 언론이 후진국 수준인가요?
바이든이 좌파이고 트럼프가 우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과연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국익,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같은 개념이고 품위에 맞는 자가 선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미국 선거로 우파가 분열되어 서로 비난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